처음에 접하는 과제가 여러분 교재 10쪽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고 나와요. 그래서 원래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이런 거 안 쓰걸라?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니까. 왜냐면 이제 동영상물 친구들이 책 페이지 수를 힘들게 쫓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크게 한 4가지 과제 갖고 배워. 그런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출제 빈도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는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와요. 거의. 그래서 출제 빈도수가 거의 없어요. 20% 이하예요. 선생님이 근래에 올해, 작년 거, 그 작년 거, 약 올해까지 해서 3년 전까지 분석해봐도 한 번 정도 나왔었어요. 거의 안 나온다고. 올해는 뭐 그렇게 선생님 보니까 9급에서는 선생님 기억에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 빈도수는 여기 없다. 그래서 이 책 보면 이제 역사학습의 목적이라는 과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역사의 의미, 역사학습의 목적에서 역사의 의미. 이 역사의 의미는 출제 빈도수가 없다 하더라도 요거는 이해를 해야 돼. 우리 역사를 배우는데. 그래서 자 이제 합격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수업의 특징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스토리텔링식으로 하고 여러분이 이제 몰입을 많이 시켜요. 몰입을 많이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나간 시간 걸 좀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그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두가 정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늦게 왔으니까 모른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늦게 왔지만 알 것이다 이런 자세 갖고 접근하라 이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2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한 친구들이란 말이야. 이게 여기 2번 정도 이렇게 돌아온 친구들. 이제 그래서 때로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미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네. 그건 다 그냥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늦게 온 친구들이 그러한 환경에서 늦게 온 친구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떤 마음을 먹어야 돼. 나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하자. 이래야지. 아주 재수없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재수없는 일이 아니잖아. 그게. 그러니까 간혹 가다 보면은 선생님 스트레스 받아. 왜? 난 하나도 모르는데 대답하는 친구도 있어서. 그건 과정이라고. 그건 내가 감내해야 돼. 그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선생님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알던 모르던 액션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좋은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라는 걸 물어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역사는 지나간 그 과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나간 과거를 배우는 건데 지나간 과거를 어떤 걸 배울 거냐, 어떻게 접근할 거냐 하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은 사람마다 달라야겠지만은 뭐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죠. 환경이라는 포괄적인 말 썼는데 그 환경에는 만약에 우리 역사를 쓰는 사람이 역사가잖아요. 그러면 역사가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가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 역사가가 어느 종교를 믿느냐, 그 역사가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 그죠? 이러한 환경에 따라서 역사를 선택해서 쓰는 것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의 활약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가들, 쓴 사람들, 예를 들면은 임진왜란의 이순신 활약을 쓴 게 누구냐면 유성룡의 징비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본 놈도 그 당시 임진왜란 때 일본의 지식인도 임진왜란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유성룡 선생님이 바라보는 1592년의 외란과 일본은 외란이라고 안 해요. 일본은 외란이라고 안 하고 그런 말 안 써요. 그 뭐 이렇게 중국과의 전쟁 과정에서 잠시 거기를 좀 지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외란이라고 일본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쓸 때 그 역사가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점이요. 그래서 이제 쉽게 표현하면 역사가의 주관성, 객관성. 그래서 역사가가 객관적 그러한 입장에서 보는 거와 역사가가 주관적 입장에서 보는 그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역사의 의미에는 객관적 측면, 객관적인 그러한 측면을 갖다가 이제 강조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주관적 측면을 갖다가 또 강조하는 그런 면이 있겠죠. 그래서 객관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환경을 갖다가 배제하는 거예요. 그죠? 역사가의 자기가 처해 있는 개인적인 환경을 다 배제하니까 어떻게 봐야 돼? 역사를 그 역사 자체로 봐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자기의 국적을 다 초월해서 그 자체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반면에 주관적 측면은 뭐겠어? 역사가의 국적, 역사가의 종교, 역사가의 이해력 이런 게 다 반영된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됐지요? 시험 문제에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오래 할 시간은 없어요. 이해하면 돼요.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 선생님이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A라는 그러한 A는 훈민정음은 세종 때 창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훈민정음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과학적인 문자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 A, B는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구어 어려운 친구들한테 대답해 보셔봐. 이 A와 B 중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써놓은 것은 뭐야? 객관적 입장에서 A지 A? 응? 왜냐면 이것은 일본 사람이 보나 중국 사람이 보나 이거를 다르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럼 일본 놈이라고 한국에 훈민정음 없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만약에 일본은 세종은 싫어하겠지. 왜 쓰시 말씀을 정벌 했으니까? 응?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야 무슨 훈민정음이 세종 때 만들어졌으면 뭐 정조 때 만들어졌지 이런다거나 이렇게 됐다면 모르지만 이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거를. 그죠?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과학적인 문자라고 하는 것은 한글을 이렇게 평가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지. 뭐 중국 놈이나 일본 놈이 한글 보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적인 문자라고 했냐고 안 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객관적 측면을 입장에서 한 것은 A. 그리고 주관적은 B.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역사의 의미를 객관적, 주관적으로 이해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로 다듬을 때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사실로서의 역사를 의미한다. 그럼 뭐예요? 어디요? 여기 들어가겠지? 그렇지. 사실만 말하는 사실. 사실로서의 그런 역사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 B는 지금 기록으로서의 역사지요? 이거는 기록한 거 아니야, 그지? 새롭게. 그러니까 여기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많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저 객관적 측면을 강조할 것이냐, 주관적 측면을 갈 것이냐, 뭐 가불이 막 벌어졌겠죠. 우리가 많은 역사 중에서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객관적 측면을 강조한 사람은 랑케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관적 측면을 강조한 사람은 카라는 사람, E.H. 카.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 서브노트나 정리해 줬으니까 이해했으면 충분히 읽어가도 다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지금 얘기했듯이 먼저 이해하시고 외워야 될 것은 후 암기하는 것이지,
무조건 쉘이 암기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교재를 갖다 남겨서 여러분 서너 장 남기다 보면은 한국사와 세계사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부분은 선생님이 뭐 강의 자체를 안 하고 거기서 그 한국사와 이제 한국사의 뭐 보편성, 뭐 이렇게 특수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우리 수험생들이 좀 공부해 줄 것은 이 특수성에 대해서 좀 보세요. 책 특성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책 보다 보면은 나오죠. 그래서 효도가 중시되었다, 충성심이 중시되었다, 뭐 둘에게 향도 같은 거, 또 이런 공동체적이 발달다 나오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하다 보시면 특성에서 이제 향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향도는 맞지만 향약이라는 말씀은 안 돼요. 향약은 중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의 특성인 건 아니다. 근데 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해주냐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향도보다는 향약을 더 머리에 많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똥하고 된장도 이해 안 하고 무조건 암기행춘은요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거 갖고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행춘들은 함정을 빠면 다 빠지게 돼 있어. 함정이 뭐냐, 수업 시간만 함정이 뭐냐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한국사의 특성으로서는 효, 충, 한 다음에 향약 있다 그러면 그래 향약 많이 들어봤어 하고 그걸 못 꺼내낸다고. 그래서 향약은 특성이 아니라 중국에서 들여온 거다. 이렇게 그런 점 보시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시고 여러분이 이제 한 장을 남기시면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 선생님이 조금 수업이 달라지는 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좀 시간을 좀 확보했는데 시험 문제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을 줄이고 딴 데 좀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동종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의 젊은이로서 이 개념은 알아야지. 그래서 동북 이제 중국이라는 놈들은 지들이 세계의 중심이 된 국가로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자기 역사로 편리편연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 중국의 뭐 동북공정, 동남공정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동북이라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여기 중국이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동쪽이고 북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빗금치는 부분, 이 빗금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자기네 역사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동북공정이 뭐다? 바로 이 빗금친 부분, 빗금친 부분을 갖다가 자기의 역사로다가 왜곡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이 우리나라 역사 왕조 중에서 이 동북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 왕조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그죠? 고조선이 망하고 이제 뭐 고구려, 부여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제 고구려가 거길 또 통일했고 그리고 고구려 다음에 어디가 있었어? 발해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데 중국에서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우리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라고 왜곡하는 게 바로 동북공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념 정도에서 알아두시고 그래서 거기 개념에 보면 2번에 이렇게 나오죠. 뭐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 등을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왜곡, 그죠? 그런 개념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주장 내용.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대응,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반박할 것인가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은 여러분 이제 책을이나 서브노트에 보면은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반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여러분이 공부해 두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오는 다는 못하고 하나 정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죠. 우리가 고조선 이런 거예요. 고조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고조선에 대해서 중국은 왜 고조선이 중국의 역사냐?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요? 단군이지. 그런데 중국 놈들은 단군이 아니라 누구라 그래? 기자라 그래, 기자. 그래서 바로 기자조선이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말한 이 기자는 누구냐? 이 기자는 중국의 역사 중에서, 고대 역사 중에서 하나라가 있고 은나라가 있고 주나라가 있는데, 그 주나라의 제후, 그러니까 주나라의 통치 방식은 봉건제도죠. 즉 중앙에 왕이 있고 왕의 형제나 아들들을 지방에 보내서 통치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봉건제도라 그러지. 그래서 이때 주나라의 제후인 기자가 동방으로 와서 바로 세웠다 이러는 거야. 주나라가 이쯤에 있는데, 만약에 내가 기자인데 주나라에서 너 일로 가라면 난 안 간다. 가다 죽을 것 같은데 왜 가? 여기서 뭐 이거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단군 조선이다. 단군 조선은 중국과 관계성이 없이 주체적이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 단군 조선은 그 정통성을 중국에서 찾았어, 하늘에서. 이 얘기야, 하늘에서. 왜? 하늘에 서자, 환웅이 내려와서 뭐 어떻게 저쩌고 했잖아. 그러니까 단군 이야기를 보면 단군 조선은 중국과 관계없이 바로 동방에서 독자적으로 건국된 나라다.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라는 책에 보면 그때가 BC 2333년이고 BC 2333년에 중국의 이제 요순 시대, 그때에 바로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반박을 이렇게 해야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정리해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가라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시고 이제 한국의 유네스코 지정유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국의 세계유산 우리가 세계유산에는 4가지의 이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기록유산, 뭐 인류 빼도 되고 무형유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4분야가 있는데 요거도 근래 와서는 거의 안 나와. 7급에는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또 종종 얘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 내년을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내년에 본 시험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있는 시험들도 여러분이 직접 응시해서 보시고 응시 못했다면 이렇게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그거를 다운을 받아서 풀어보시고 하세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9월 1일 날 경찰 2차 시험을 봤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영어, 국어, 국사 이런 거는 다운받아서 보란 말이야. 볼 때 자세가 그냥 봐보지. 그럼 보지 마. 내가 시험을 본다 하고 시간을 딱 놓고 3과목이니까 내가 한 과목당 20분씩 1시간에 3과목을 끊자. 이런 자세 갖고 뭐든지 간절하고 정성을 다해서 임하란 말이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그래야지 귀신 같은 게 안 들어와. 악마가 안 들어온다고. 선생님 기독신자 아니야? 악마가 안 들어와 그래야. 그냥 뭐 하라면 그냥 이걸 어떻게 해보지 그냥 대충. 절대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게 공신력 있는 국가에서 보는 거니까 그게 여러분을 그때그때 여러분을 측정해 줄 수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안지하고 해설은 안 올라가 있어. 답안지하고 문제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걸 다운받아서 꼭 보란 말. 보고 봤는데 잘 나왔으면 선생님한테 자랑도 해요. 와서 선생님 저 공부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이 90점 나왔는데 잘 나온 겁니까? 그럼 선생님 평가를 한다고. 아, 요번에 요 문제는 90점 나왔으면 그래도 상위에 들어간다. 아, 있잖아. 요거 90점 갖고는 안 돼. 이건 있잖아. 그냥 눈 감고 찍었어도 맞는 문제이기 때문에 90점은 그냥 평균 타작한 거야. 뭐 이렇게. 예, 그 이제 그 전에 내가 이제 물어보죠. 너 공부한 지 얼마 됐냐? 그러면 5개월이요. 근데 90점. 정말 잘했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1년이 그러면 평균 타작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따라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평가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시고 나서 무슨 문제든 여러 투조본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열심히 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토요일 날 봐서 그 전전주에는 지방지 7급을 봤다고. 그래서 지방지 7급 보니까 이 문화유산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문화유산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두고 봐라. 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거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이제 보시고 정리하는 것은 뭐 여러분 스스로가 하시던가 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 보면서 내용 알기 이런 말 쓸 때가 있어. 과제. 그럼 그 과제 위에다가 내용 알기 이렇게 쓰시고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먼저 보시면 한국의 유네스코 지정유산 나오죠. 이제 세계 이제 우리가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문화유산. 첫 번째 불국사하고 석굴암이 나오죠. 그거는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제목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국사, 석굴암 그 단어만 암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단어만 암기하시면 돼요. 해인사 장경반천 나오지? 이렇게 우리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잘 따라오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인사 장경판전. 그 여러분이 이제 그거는 내용 알기라고 쓰세요. 해인사의 장경판전 내용 알기. 그러면 내용 알기에서 어딜 보셔야 되냐면 니은의 특징 나오죠. A, B, C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제 C번을 선생님이 같이 읽어가 보면 조선 초기의 전통적인 목조 건물 양식으로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 또 물론 건물 내의 적당한 환기와 온도, 습도 조절 등을 뭐 자연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요게 포인트요. 위아래 문틀의 크기를 다르게 설계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르게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그 다르게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 동일하게 이렇게 그러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 글자가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이걸 똑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아래 창문의 틀 크기를 동일하게 똑같이 만들었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 건물 안에 바람이 자연적으로 환기가 되려면 창문의 크기가 달라야 되겠죠. 똑같은 건 안 되잖아. 그래서 바람이 이쪽에서 좌측에서 들을 때 그럼 위에 2층으로 나눠갖고 위에 창틀을 크게 했다면 저쪽 우측에는 창틀을 나눠서 밑에는 구멍을 짧게 하고 바람이 꼭 이쪽에서 보지 않으면 이쪽에서 볼 수 있잖아. 그럼 이쪽에서 볼 때 위에 창틀이 좁으면 밑에 창틀은 넓게 해서 바람이 확 내려오게 그러죠. 이렇게 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르게 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렇게 해인사 장경판전 같은 게 그 경판 같은 게 썩지 않도록. 그래서 이 해인사의 장경판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여러분 잘 알면 8만 대장경판과 8만 대장경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다른 전자제품 같은 걸 안 놔도 그 습도라는 게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은 이런 창틀의 크기를 과학적으로 활용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갑니다. 종묘에서 여러분이 내용 알기라고 하시고 니은 특징에서 A번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조선 왕조의 사당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 이제 우리 지방에서 서울에 이제 보따리 싸갖고 고생하는 친구들 있죠? 고시원 사는 친구들.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가 이제
다다음 주 마지막 주에 추석이 오잖아요. 선생님 같아서는 집에 가지 마시고 왔다 갔다 복잡한데 서울에 계시면서 이렇게 서울에 고궁 투어를 하세요. 종묘도 가시고 경복동 가시고 창덕궁 비원을 걸으면 가을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또 오랜만에 내가 궁도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그래서 평일에 이제 못 가보니까 또 이제 선생님이 또 권하는 게 서울에 서대문에 그 일제시대에 어떤 이제 서대문 형무소가 있어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에서 고초를 겪었걸랑 거기도 가보시고. 그래서 뭐 차편 불편하고 그랬는데 굳이 고향 가지 마시고 가시려면 이제 종묘도 가서 한번 보시고 아마 추석 때는 이거 다 공짜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자, 수원화성에서 이제 내용 알기에서 니은의 축성식이 정조 때라는 거. 그리고 특징 부분에서 A 보면 이제 평지상성 나오지, 평지산성.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을 쌓게 되면 성이라는 것은 꼭 산꼭대기에 쌓는 걸로 많이 인식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악산성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X인데 이걸 O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산악에 싼 게 아니라 평지에 싼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창덕궁 제목만 아시면 돼요. 창덕궁에다가 경복궁하고 X. 그래서 여러분이 궁궐에는 가장 최고의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게 경복궁인데 경복궁은 세계의 문화유산에 등재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창덕궁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 그 정도 보시고 고인돌, 고창 고인돌, 화순 고인돌, 강화 고인돌 이렇게만 하시고 경주 역사 유적지구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서는요 남산 지구에 있는 것만 좀 보십니다. 경주는요 그 자체가 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황영사지구, 대원릉지구, 뭐 남산지구 이런 게 있는데 그 경주에 가면 남산이라는 산이 있어. 산이 그 산에다가 신라인들이 많은 문화재를 만들어 놨다고. 많은 것들을. 그래서 남산지구에 있는 정도는 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륵불, 석불, 좌상이라든가 배리, 석불, 입상, 나정, 포석정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지금 4개 불러줬는데 뭐가 가장 귀 속에 임의로워? 포석정 들어봤지? 거기서 뭐 그 술 퍼먹은 데 아니야, 그지? 자, 고구려 역사 유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등한시해도 돼요. 참고로 보시고. 조선왕릉도 제목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국의 역사 마을에서는요, 여러분 요거 이제 그 특징을 구분하면 돼요. 하회마을은 개척 입양이고, 개척해서 만든 마을이고, 양동마을은 남자들이 장가 들어가서 사회들이 살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가 입양이죠. 처갓집에 살면서 그런 성향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특징 부분에 B번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정도는 혼돈하지 말라. 그 이제 요거는 뭐 이해하면 어려운 게 아닌데 하회라고 하는 것은 물하자 물이 회몰아친다.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사진 보면 물줄기가 S자 나선형으로다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마을을 갖다가 조성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강물이 범람할 수 있는데 여기다 맞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를 개척한 거죠. 그래서 개척입양이다 이 말이야.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 개척한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양동 마을은 아주 우리나라 전형적인 촌락의 마을이죠. 배산임수.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개인차에 따라서 이해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동영상을 친구들 시간 되는 전에 질문할 게 있으면 시간을 되는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와서 여러분이 선생님 물어보시고 동영상으로 친구들은 아까 핸드폰 알려드렸죠? 거기다가 이제 메시지를 남기던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대답해 드릴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남한산성 제목 보시고 백제 역사 이적 쭉 나오죠? 그거는 부여지구를 여러분이 한번 보십니다. 부여지구. 관북유적,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이곡은 나성 뭐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 책에다가는 이제 이렇게 미처 못 써놨는데 그 올해 7월 달에 그 등재된 게 있어. 새롭게. 그래서 그 이제 우리나라 거는 13개야, 이제는. 여기서 한국 산사 7개. 그래서 우리나라 절 7개가 이제 올해 18년도에 다시 등재됐다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책이 나온 이후에 그렇게 등재됐기 때문에 선생님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러드릴 테니까 이제 근데 내 발음이 좋은데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충북 저기 속리산에 있는 절이 뭐예요? 절 같은데 안 가지. 보은에 있잖아. 법주사. 그래서 이제 법주사. 그래서 법주사. 보은.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목탑이 있지. 목탑. 그치? 5층 목탑. 그게 팔상전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또 저기 그러면 가면 또 이렇게 금동호만 미륵불 서 있는 거 봤죠? 톡 못 봤어? 하여튼 그런 게 여기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저 경남 양산 통도사. 여기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이지. 금강단 해갖고, 계단 해갖고. 그래서 거기, 통도사. 부처님 사리를 모신 곳. 그리고 이제, 저 경북 영주에 뭐 있어? 온, 부석사. 경북 영주에 부석사. 봉정사, 이거 들어본 거지? 어디에 있어? 안동의 봉정사. 안동의 봉정사, 여기 부석사는 뭐로 유명한 데지, 여기? 무량선 유명한 곳이고. 봉정사는 극락전이지. 그러니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 거. 다 특징이 있지, 구별만한? 그리고 이제 충남 공주의 마곡사. 그래서 마곡사 같은 경우는 이제 김구 선생님이 운둔했던 곳이죠. 독립운동, 활동하시면서, 항일운동 하시면서 이제, 여기 숨어 있었고. 그리고 순천의 서남사. 그 서남사 근처에 있는 게 진울의 송광사인데, 이렇게, 송광사인데, 그 송광사는 아니에요. 그 송광사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그쪽에는 서남사마다 송광사가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송광사는 안 들어갔어. 그래서 유념해두라 하는 거. 뭐 이거 갖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 거야. 그래도, 절이 여간 많아야지. 해남 대흥사. 저 땅끝마을 있죠? 거기에 대흥사. 이렇게 7개가 새롭게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책에다가 혹은 서브노트에다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